일부 파도 소리 속의 일상. 전남 완도의 끝자락. 그 중에서도 손꼽히게 작은 섬, 장도. 육지에서 배를 타고 30분은 좋게 들어가야 닿는 이곳은 아직도 다락농과 갯벌, 그리고 정겨운 사투리와 이웃 간의 인사가 살아있는 곳이다. 햇살이 유난히 눈부신 어느 봄날 아침, 장도의 해안가 작은 집에서 조태식은 눈을 떴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그는 작은 부엌으로 나가 어머니 방부터 들여다봤다. 방 안에는 하얀 백발의 호리호리한 몸매의 노모, 김순덕 여사가 바느질을 하며 앉아 있었다. 응, 벌써 일어났지. 니는 또 갯벌 간다냐? 응, 오늘 바지락 나오는 날이잖아요. 만수랑 약속했어요. 태식은 올해 52살.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서울에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섬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섬마을 사람들은 그를 도심을 먹고 온놈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말이 없던 그를 곧장 이웃으로 받아들였다. 태식의 하루는 파도 소리에 맞춰 움직였다.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캐고 다시 밀려오기 전까지 돌아오는 일상이었다. 그날도 그는 친구 박만수와 함께 갯벌로 나갔다. 태식아, 너 요즘 얼굴이 좋아졌더라. 도시살이 할 때보다 훨 낫다야. 만수는 투박하게 웃으며 말했고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여긴 숨 쉴 데가 있어. 갯벌 위에서 그들은 조용히 바지락을 캤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편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서로가 언제 웃는지 언제 힘든지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만수는 장도에서 나고 자라 한 번도 섬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에 비해 태식은 젊은 시절 서울에서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했지만 결혼은 오래 가지 못했다. 아이도 없이 이혼했고 홀로 외롭게 지내다 결국 어머니 생각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오늘도 내 탓하셨을걸요. 또 그 말씀하셨어? 응. 네가 공부 좀 했으면 서울에서 출세라도 했을 텐디 하시면서 속상해 하시더라고. 만수는 갯벌에 쭈그려 앉은 채 한숨을 내쉬었다. 그 시절에 공부 가르쳐주는 부모가 어딨다고 그러실까. 네 엄마도 힘들게 키운 건데. 그러게 말이야. 사실 태식의 어머니 순덕 여사는 늘 그 말을 했다. 내가 무식해서 네 공부를 못 가르쳐줘서. 늘 그게 한이여. 하지만 태식은 그런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혼자서 생선을 팔고 김장을 해팔고 갯벌에서 일의 글을 먹여 살렸다. 태식이 도시로 나가 대학에 못 간 것도 공부를 중간에 접은 것도 어머니 탓이 아니었다. 다만 태식은 그 마음을 알기에 어머니 앞에서 늘 미소를 지었다. 엄마, 나 서울서 살았어도 더 외로웠을걸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지만 순덕 여사의 눈빛은 늘 슬픈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점심이 지나자 갯벌에서 돌아온 태식은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된장찌개에 구운 고등어, 갯벌에서 따온 바지락으로 만든 국이 식탁에 올랐다. 이거, 바지락 좋다. 오늘 많이 캤제? 응. 만수랑 둘이서 한 바구니 넘게 캤어. 만수는 참 고마운 친구여. 네 옆에 있어줘서. 식사를 마친 뒤 태식은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마당 한켠에 쌓아둔 장작을 손질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태식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방송을 틀어주고 그는 가만히 마루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다. 이런 하루하루는 별일 없이 지나가는 듯했지만 태식은 늘 무언가 마음에 걸렸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숨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공부를 못 시켜서 미안하다는 말. 그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이 자식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다. 태식은 그것을 알기에 어머니가 무엇을 후회하는지 헤아릴 수 있었다. 엄마는 내가 공부 못한 게 한이시겠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파도가 마당 아래 철썩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지금이라도 뭔가 배워볼까? 그 순간 바람이 조용히 마루 끝을 스쳐 지나갔다. 2부. 돌아온 갈매기. 장도에 진짜 갈매기가 돌아온 건 봄비가 지나간 일은 여름 무렵이었다. 태식이 바닷가에서 그물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다. 멀리서 희끗한 모자에 선글라스를 쓴 중년 여성이 짐을 들고 선착장을 내려오고 있었다. 응? 누구여?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자 순간 태식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장미경이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녔던 그 이름. 아무 말 없이 마을을 떠나 서울로 갔던 그 친구가 수십 년 만에 섬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조태식 맞지? 그녀가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야, 네가 여기서 나올 줄이야. 너, 그대로네? 태식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인사를 받았다. 어, 네가 어떻게 여길. 그냥 은퇴하고 마음 쉴 곳이 필요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 정리도 할 겸. 미경은 서울에서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올해 정년퇴직을 한참이었다. 아버지 소천 후 고향 집을 정리하러 왔던 것이지만 마음 한켠엔 어쩌면 오래 머물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듯했다. 며칠 후 태식과 만수는 미경을 데리고 마을 회관에 갔다.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고 수다를 떨고 있던 그곳에서 미경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다. 저, 혹시 이 마을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건 없나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대상으로요. 교육이요? 우리한텐 그런 거 먼 나라 얘기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한 달 정도만 머물면서 무료로 수업을 열어보려고 해요. 글씨 못 읽으시는 어르신들께 한글 가르치고 싶어서요. 순간 회관 안이 조용해졌다. 장도는 오랜 세월 동안 섬마을 특성상 교육 인프라가 거의 없었다. 아이들은 중학교까지만 다니다 육지로 나갔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 현실이 익숙했기에 그런 제안이 어색하고 낯설었다. 하지만 태식은 그날 이후로 미경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글 수업, 공부, 어머니. 그날 밤 태식은 어머니 방 앞에 조심스럽게 섰다. 방문 너머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어머니가 책자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뭐 하세요? 그냥 네가 옛날에 쓰다 만 공책이 있어서 글자 좀 봤지. 순덕 여사는 공책을 닫으며 쑥스러워했다. 근데 눈이 안 따라줘. 글씨가 멀게만 보여. 태식은 어머니 곁에 조용히 앉았다. 엄마, 만약에 한글 수업 같은 거 열리면 엄마도 가보고 싶어요? 나이가 몇인데. 창피하게 뭔 수업이요. 그 말은 거절처럼 들렸지만 눈동자 안에는 미세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 공지란에 작은 종이가 붙었다. 어르신 대상 무료 한글 수업 개강 예정. 장미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장소, 마을회관. 대상, 한글을 배우고 싶은 모든 분. 일정, 매주 화, 목 오후 2시. 그날 저녁, 태식은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건넸다. 엄마, 창피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나도 같이 배워볼까 해요. 순덕 여사는 아들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다. 정말로 나도 배워도 되는겨? 당연하죠. 엄마, 내가 옆에 있어줄게요. 그 말은 태식 스스로에게도 약속이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자신도 한글 교육을 더 배우기 위해 인터넷 강의 등록을 했고 하루에 몇 시간씩 틈틈이 공부를 시작했다. 만수는 그 소식을 듣고 한 손에 맥주를 들고 나타났다. 야, 공부한다는 태식이. 네가 글 가르친다고? 세상 좋아졌네. 놀리냐? 아니, 진심이야. 멋지다야. 네가 뭔가 해보겠다고 나선 게. 난 그냥 기분 좋다. 만수는 쿡 찔러 웃으며 캔을 건넸고 태식은 피식 웃으며 받았다. 우리 나이에도 뭔가 해볼 수 있을까? 그럼 아직 반 남았잖아. 인생. 장도의 여름바람이 천천히 불어왔다. 예전엔 그저 덥기만 하던 바람이 그날따라 어쩐지 가볍고 희망차게 느껴졌다. 미경의 등장은 단지 한 사람의 귀향이 아니었다. 그건 이 조용한 섬마을의 작은 변화에 바람을 불러온 갈매기의 귀환이었다. 3부. 가르치는 마음. 배우는 용기. 화요일 오후 2시. 장도의 작은 마을회관 앞에는 어르신 몇 분이 어색한 듯 서성이고 있었다. 낡은 운동화에 고무장갑을 낀 채 꾸벅꾸벅 졸던 김씨 할머니, 평소에 사람 모이는데 잘 안 나오던 이씨 아저씨, 그리고
조태식의 어머니 순덕 여사도 조용히 자리 한켠에 앉아 있었다. 참말로 공부라니께 웃기다 그저? 근디 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왜 이렇게 있는겨? 그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오가는 말들. 그 말 사이에는 오랜 세월 품어왔던 배움의 갈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장미경이 회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하늘색 블라우스에 단정한 머리, 손에는 칠판과 그림 카드, 그리고 연습 공책이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 불러주셔도 되고, 그냥 미경이라고 하셔도 좋아요. 그녀의 미소는 무언가를 가르치기보다 함께 하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요, 우리 이름부터 써보는 걸로 해볼게요. 이름을 한글로 써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잠시 정적. 그리고 한 명씩 고개를 숙였다. 태식의 어머니도 말없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따라 써보지만 삐뚤빼뚤했다. 김순덕이라는 세 글자가 그렇게 어려워 보일 줄은 몰랐다. 태식은 어머니 곁에서 살며시 공책을 펴주고 연필을 쥐어주었다. 엄마, 이렇게 써봐요. 기억, 기억, 이응, 이응, 미음, 미음, 김, 어유. 손이 떨린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내가 다 도와줄게. 1시간 남짓의 수업이 지나자 마을회관 안에는 종이에 긁히는 연필 소리만 가득했다. 눈을 찌푸리며 글씨를 따라 적는 손들, 실수하면 연필심을 깨물어 버릴 듯한 이들도 있었지만 점점 회관 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해갔다. 부끄러움은 웃음으로, 두려움은 집중으로 바뀌어 갔다. 그날 밤 순덕 여사는 식탁 위에 펼쳐진 공책을 꺼내 태식에게 보여주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분명하게 김순덕이라 적힌 글자. 봤냐? 이게 내가 쓴 거요. 태식은 그 글씨를 보고 눈이 시큰해졌다. 엄마, 정말 잘했어요. 나 말여, 예전부터 이 이름을 한 번만이라도 써보고 싶었는디. 오늘 처음 해봤어. 80평생에. 태식은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감싸 쥐었다. 글씨보다 더 빛나는 건 그것을 써낸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며칠 후 미경은 태식을 불러 회관 뒤 텃밭에서 이야기를 꺼냈다. 너 어머니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 네. 사실 엄마가 늘 공부 못 시킨 걸 한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너도 같이 앉아 있는 거 보기 좋더라. 요즘엔 아들들이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해. 저도 같이 배우는 느낌이에요. 어릴 땐 엄마한테 배우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엄마한테 뭔가 돌려주는 것 같아요. 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30년 넘는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만난 건 처음이었다. 여기 그저 조용한 섬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람들 마음이 더 깊은 것 같아. 며칠 후 마을회관 한켠에선 소소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씨 아저씨는 자신이 직접 쓴 이상철이라는 이름을 장롱에 붙여두었고 김씨 할머니는 손주 이름을 써보고 싶다며 스스로 낱말을 만들었다. 그리고 순덕 여사는 자신이 만든 첫 편지를 태식에게 건넸다. 태식아, 고맙다. 내 아들 되어줘서. 나는 아직도 글씨 잘 못 쓰지만 네가 웃어줄 때 내가 제일 잘한 것 같다. 네 엄마가. 태식은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으며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어머니는 편지 마지막에 이름도 또박또박 적어두었다. 김순덕. 그 이름 석자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인 건 처음이었다. 사부. 바람이 전해준 편지. 장도의 여름이 무르익을 무렵 회관의 한글 수업은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축제처럼 자리 잡았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장화의 모자를 눌러 쓴 어르신들이 너도 나도 공책과 연필을 들고 회관으로 모였다. 수업은 웃음과 틀린 글자, 그리고 끊임없는 다시 써볼게요라는 말로 가득 찼다. 조태식의 어머니 순덕 여사도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다. 처음에는 글씨 한자 쓰는데도 손을 떠셨지만 이제는 혼자서 간판도 읽고 편지도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날따라 순덕 여사는 뭔가 마음이 복잡한 듯 수업이 끝나자 태식을 따로 불렀다. 태식아, 나, 네 동생한테 편지 하나 써봤다. 동생이요? 서울에 있는요? 그래, 영식이. 내가 그놈한텐 아직도 한이 남아있다. 왜요? 공부 못 시켜서. 도시에서 고생만 시킨 거.
그게 내 맘에 늘 돌덩이처럼 있었지.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배운 글자로 편지 써봤다. 순덕 여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서울, 강서구로 아파트. 조영식아. 글씨는 어눌했지만 조심스럽게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다. 태식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보낼까요? 응. 내 손으로 쓴 첫 편지다. 글씨 못 쓴다고 자식한테 편지도 한 번 못 보냈었는데 이번엔 용기 냈다. 그날 저녁 태식은 선착장에서 육지로 나가는 우편선을 기다렸다. 해무가 자욱한 바다 건너편 희미한 불빛 너머에 있을 동생을 떠올리며 그는 편지를 소중히 붙였다. 며칠 뒤 영식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 어머니 편지. 내가 직접 받았어. 그래? 어땠냐? 형, 나 울었어. 엄마가 내 이름 석자를 직접 써준 게.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영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다음 달 휴가 내고 장도 갈게. 엄마 얼굴 보고 싶어. 한편 만수는 조금 다른 변화 속에 있었다. 그는 여전히 선착장 근처에서 조개를 잡고 짬짬이 태식네 들러 술잔을 기울였지만 마음 한켠이 뭔가 허전했다. 야 태식아, 너희 어머니가 글 배워서 편지도 쓰고 동생도 온다니. 나는 말이야. 그런 거 보면 왜 이렇게 부럽냐. 너도 어머니 편지 받아본 적 있냐? 없지. 우리 엄만 내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잖아. 그 뒤로 어머니라는 말에 자꾸 목이 메어. 만수는 말없이 술을 한 잔 들이켰다. 그러고는 슬며시 웃으며 말했다. 근데 너네 엄마 글씨 쓸 때 눈이 반짝이더라. 그게 참 멋있더라. 태식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나이 들어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엄마가 보여주셨지. 그래. 나도 뭔가 변해보고 싶어. 나도 뭘 배워볼까 싶다.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거. 사진? 응. 예전에 관광객들이 사진기 들고 다니는 거 보면서 괜히 멋있다고 느꼈거든. 그때부터 카메라 하나쯤 갖고 싶었지. 그럼 하나 사. DSLR 말고 요즘은 폰카도 좋잖아. 그래. 나도 나만의 편지 남기고 싶어. 사진으로. 7월의 어느 날 드디어 영식이 장도에 도착했다. 회관 앞에서 어머니와 마주한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와락 껴안았다. 엄마, 나 왔어. 어이구, 네가 내 편지 읽고 왔구나. 엄마 글씨 너무 예뻤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글씨야. 그날 저녁 태식네 집엔 삼형제가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따뜻한 풍경이 펼쳐졌다. 순덕 여사는 연신 밥을 퍼주며 말했다. 이거 보세요. 내가 글 배웠더니 자식들이 하나둘 모여오잖아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며칠 후 미경은 태식에게 말했다. 나 원래 한 달만 머물 생각이었는데 여기 더 있고 싶어. 사람들 얼굴, 아이들 웃음, 어르신들 노력. 이 모든 게 너무 좋아. 장도는 그런 곳이에요. 바다는 조용해도 사람들 마음은 뜨거워요. 너도 바뀌었더라. 처음 만났을 땐 무심한 섬 아저씨였는데 지금은 누군가의 선생이야. 선생은 당신이고 나는 그저 따라가는 사람일 뿐.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며칠 뒤 순덕 여사는 마을회관 벽에 조그만 글을 붙였다. 흰 종이 한 장에 꾹꾹 눌러 쓴 글씨.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글씨를 쓸 수 있어서,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김순덕.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도의 바람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그 바람엔 누군가의 첫 편지, 누군가의 첫 도전,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아주 천천히 마을 전체를 바꾸고 있었다. 오부. 배움은 사랑이다. 장도의 여름이 점점 깊어지던 어느 날 회관 앞 텃밭에는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 있었다. 태식은 아침마다 물을 주며 텃밭을 돌보고 순덕 여사는 옆에서 자그마한 목소리로 글을 읽었다. 햇, 살, 이, 따, 스, 하, 다. 공책에 적힌 문장을 천천히 따라 읽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기도 같았다. 엄마, 요즘은 글도 잘 읽고 쓰기도 잘하시네요. 그려.
맨날 까먹는 줄 알았는디 손이 먼저 기억하더라. 이제 편지도 쓰고 간판도 읽고 참말로 신기하다. 엄마, 저도 요즘 엄마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에이, 내가 뭘 가르친다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요. 순덕 여사는 순간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80평생 늘 받기만 했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지금 주는 기쁨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만수는 낡은 중고 카메라 하나를 들고 태식 집을 찾았다. 이거 봐라. 인터넷에서 중고로 샀다. 작동은 잘 되는 것 같더라. 진짜 샀네? 멋있다. 만수야. 나도 이제 사진으로 내 일상을 남기고 싶어서. 뭘 그렇게 찍고 싶어? 사람들 얼굴, 엄마들 웃는 얼굴. 특히 너희 엄마 웃는 모습은 꼭 찍어두고 싶더라.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엄마, 살아온 세월엔 사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 그래서 나중에 너도 볼 수 있도록 남겨줄게.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남길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좋아. 만수는 사진을 배우며 마을 어르신들을 하나하나 찍기 시작했다. 뒷짐지고 걷는 할머니, 낯들고 고구마밭에 앉은 할아버지, 회관에서 글씨 쓰며 웃는 순덕 여사까지. 그의 카메라에는 장도의 하루하루가 고스란히 담겨갔다. 7월 마지막 주. 장도에서는 작은 글짓기 전시회가 열렸다. 마을 회관 벽에는 어르신들의 손글씨가 가득 붙었다. 처음 쓴 자기 이름, 짧은 시, 손주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순덕 여사의 글도 눈에 띄었다. 내 나이 81. 글씨를 배우고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아들아, 나는 너를 공부시키지 못해. 늘 미안했지만 이제 너에게 내 사랑을 글로 적는다. 그것이 내 배움이다. 많은 사람이 그 글 앞에 멈춰섰고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글에는 기교도 완벽한 문법도 없었지만 그보다 더 진한 사랑과 진심이 있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회관에서 작은 잔치를 벌였다. 해산물 비빔밥, 수육, 막걸리까지 한 상 푸짐하게 차려졌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되새겨졌다. 미경이 잔치상 옆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섬에서 한 달만 지내려던 제 계획은 석 달로, 그리고 이제는 언제 떠날지 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게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순덕 여사를 바라봤다. 그리고 순덕 어머님. 저에게 배움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순덕 여사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가르친 게 없는데. 그냥 늦게 배워서 그런 거요.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단지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응원한 태식, 그들의 얼굴을 담아준 만수, 배움을 함께 나눈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박수였다. 그날 밤 태식은 어머니와 마당에 앉아 별을 올려다봤다. 달빛이 고요히 마당을 비추고 어머니는 손으로 종이를 만지작거렸다. 이거 뭐예요? 셋이 써봤어. 아직 틀린 글자 많을지도 몰라도. 나중에 읽어줄래? 태식은 공책을 들고 조심스레 소리 내어 읽었다. 내 마음이 조용한 바다처럼 너에게 닿기를. 말하지 못했던 사랑도 이젠 글로 쓰네. 늦은 배움. 그것이 내 젖은 편지. 태식은 글을 다 읽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이 시 평생 간직할게요. 나도 말이야. 이제야말로 내가 엄마인 것 같아. 그날 밤 장도에는 잔잔한 파도 소리 대신 어딘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육부, 오래된 상처, 새로운 시작. 장도의 가을은 조용히 다가왔다. 뜨겁던 햇살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바다엔 가을 갈매기들이 선회하며 낮게 울었다. 섬의 사람들은 텃밭을 정리하고 마을 회관 앞 나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태식은 요즘 무언가 마음이 불편했다. 어머니의 배움은 점점 깊어졌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지만 자신의 속내는 아직 꺼내지 못한 채 그대로였다.
그날도 태식은 만수와 함께 바닷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만수는 갑자기 물었다. 야, 태식아, 너 서울에서 돌아왔을 때 왜 혼자였냐? 그게 그냥 일이 잘 안 풀렸었지. 그건 나도 알지. 근데 그때 너한테 아내랑 애 있었잖아. 왜 데려오지 않았냐고. 태식은 손에 들고 있던 그물을 놓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는 소리만 들렸다. 이혼했어. 벌써 5년 전 일이야. 그래? 사업이 무너지고 집도 날리고 내가 점점 사람이 아닌 것처럼 돼갔지.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먼저 나를 떠났어. 아들은? 중학생인데 지금은 외국에 있어. 전화만 가끔 하고 실은 얼굴도 몇 년 못 봤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손에 쥔 고무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넌 늘 묵묵히 살아와서 가끔은 내가 속이 텅 빈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런데 속엔 상처가 가득했구나. 태식은 웃으며 대꾸했다. 그걸 이제 알았냐?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아냐, 이제라도 말하니까 속이 좀 시원하다. 그날 밤 태식은 모처럼 어머니에게도 진심을 털어놓았다. 엄마, 나 영식이한테 말 못한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 나 이혼했어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순덕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태식의 손을 꼭 잡았다. 태식아, 나는 너를 공부 못 시켰다고 평생 미안했지만 이제 와서야 알겠다. 사람은 시험보다 인생이 더 어렵더라.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겠다. 그 말에 태식은 그만 울컥하고 말았다. 50대의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은 그동안 꾹꾹 눌러놨던 감정의 홍수가 터진 듯했다. 며칠 뒤 서울에 사는 동생 영식이 장도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가족과 함께였다.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고 아내는 순덕 여사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지난번 편지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희 애들도 그걸 읽고 울더라고요. 내가 무식해서 글자 하나 쓰는데 손이 덜덜 떨렸다니까. 그래도 이제는 나도 편지 쓸 수 있어. 다음엔 저한테도 편지 한 통 써주세요. 그럼 너한텐 반찬이랑 같이 보낼게. 가족들이 함께한 장도의 하루는 태식에게 오래도록 잊지 못할 기쁨이 되었다. 그날 밤 태식은 동생과 둘이 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셨다. 형, 솔직히 난 형이 장도에 있다는 게 좀 부끄러웠어. 다른 형님들은 서울에서 멋지게 사는데 우리 형은 섬에서 조개 캐고 있잖아. 그랬겠지. 나도 그런 눈치 다 느꼈어.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형이 여길 살리는 사람 같더라. 엄마도, 마을도, 심지어 나까지도. 영식아, 형도 사실 이 섬 덕에 다시 살아난 거야. 바다처럼 잔잔한 날도 거센 날도 견디는 법을 여기서 배웠다. 며칠 후 미경은 태식에게 중요한 얘기를 꺼냈다. 태식 씨, 나 서울에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무슨 일 있나요?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이 새로 생겼는데 제가 그걸 맡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장도에도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잘 된 일이네요. 꼭 붙길 바라요. 근데 떠나기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여기 다시 돌아와도 괜찮을까요? 그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 여기 미경 씨가 남긴 게 많아서 장도는 미경 씨를 기다릴 거예요. 언제든.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그 속엔 누군가의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그날 밤 순덕 여사는 다시 시를 써 내려갔다. 늦게 핀 꽃도 향기는 깊다. 나는 지금 다시 피어난다. 내 아들도 내 마음도 바람 속에서 다시 걷는다. 칠부 섬의 가을 마음의 수확 장도의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텃밭의 고구마 줄기는 제법 시들었고
감나무 가지는 주렁주렁 열린 홍시로 무거웠다. 바람은 선선했고 섬 사람들의 손은 더 바빠졌다. 가을은 그저 풍요로운 계절이 아닌 지난 시간의 결과를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태식은 이른 아침부터 삽을 들고 밭을 정리하고 있었다. 옆에서는 어머니 순덕 여사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호미질을 했다. 엄마, 쉬엄쉬엄해요. 무릎 안 좋다면서. 에이, 이 나이에 앉아만 있으면 더 아프다. 몸은 써야 안 녹슨다니까. 그건 자전거에나 해당되는 말 아니에요? 사람도 똑같아. 마음도 그래. 순덕 여사의 말은 언제나 단순하지만 깊었다. 태식은 그런 어머니의 어깨를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그날 오후 만수는 회관에서 사진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찍은 장도의 일상을 하나하나 출력해 마분지에 붙이고 제목을 달았다. 처음 쓴 내 이름. 막걸리 잔 위에 핀 미소. 어머니의 손. 혼자였던 시간. 함께가 된 하루. 태식은 사진 한 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거기엔 그를 배우며 웃고 있는 순덕 여사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잔주름 가득한 얼굴에 흐르는 미소. 그 미소는 수십 년을 견뎌온 한 여인의 삶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만수야, 너 진짜 잘 찍는다. 그냥 찍은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섬에 선 사람들 얼굴이 다 살아있더라. 살아있는 얼굴. 그래. 이곳은 살아내는 얼굴이 많은 곳 같아. 며칠 뒤 마을에서는 작은 가을 잔치가 열렸다. 수확한 고구마와 감, 그리고 회관에서 배운 요리들로 한상 가득 차려졌다. 섬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미경은 악기를 들고 아이들과 율동을 가르쳤다. 순덕 여사는 수줍게 낭독을 시작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안정되었다. 나는 그를 몰랐다. 그래서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마음을 전하는 건 글보다 먼저 진심이라는 걸. 늦게 배운 내가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모두의 박수가 쏟아졌고 몇몇은 눈물을 훔쳤다. 그 순간 순덕 여사는 더 이상 배우는 노인이 아니라 이 섬에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잔치가 끝난 뒤 태식은 회관 뒤 언덕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그 옆에는 미경이 앉아 있었다. 미경 씨, 서울은 언제 가요? 다음 주요. 가서 사업 준비하고 겨울쯤엔 다시 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겨울의 장도는 춥고 고요해요. 서울보다 더 쓸쓸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긴 외롭지 않으니까. 태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 사이엔 말 없는 시간조차 편안했다. 며칠 뒤 순덕 여사는 조용히 앉아 손편지를 썼다. 그 편지는 태식에게 전해졌고 그는 혼자 방 안에서 소리 내어 읽었다. 태식아, 나는 내가 다시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 내가 겪은 시간들을 엄마가 대신 살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삶의 어머니로서 함께할 수 있어 고맙다. 장도는 내가 다시 태어난 곳이란다. 앞으로도 내 곁에서 나도 천천히 그리고 함께 살아갈게. 태식은 조용히 편지를 접고 눈을 감았다. 가을의 바람이 문틈 사이로 살짝 불어왔고 그 속엔 오래 묵은 상처가 낫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날 저녁 태식은 어머니 손을 잡고 마을 길을 걸었다. 감나무 잎이 떨어지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저녁 짓는 냄새가 섞인 섬의 저녁. 엄마, 나 이제 예전처럼 미련하게 안 살래요. 그럼 이제 지혜롭게 살 거요? 아니요. 이제 사랑하면서 살려고요. 그럼 됐지. 사람이 배운다는 건 결국 그거요. 사랑하는 법을 아는 거. 그렇게 장도의 가을은 수확과 치유, 그리고 사랑의 계절로 깊어가고 있었다. 8부. 겨울이 찾아오다. 첫눈은 예고 없이 내렸다. 장도의 바닷바람 사이로 하얀 눈송이가 흩날릴 때 섬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 누군가는 손을 뻗어 눈을 잡으려 했고 누군가는 그저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다. 태식은 아침 일찍부터 마을회관 앞 눈을 쓸고 있었다. 호미 대신 눈삽, 장화 대신 고무신에 두툼한 양말을 껴 신은 어머니 순덕 여사도 그 옆에 나와 있었다. 엄마, 안 나와도 된다니까.
이런 날씨엔 나가서 몸 좀 움직여야 해. 방 안에만 있으면 무릎이 더 쑤셔. 그래도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요. 태식아, 이젠 내가 내 걱정하는 소리를 더 많이 하네. 엄마는 내가 몇 살이 돼도 걱정할 거면서요. 둘은 쌓인 눈을 함께 밀고 마당에 장작을 가져다 놓았다. 눈 덮인 장도의 풍경은 정적 속에 살아 있었다. 매서운 바람은 살갗을 베었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더 깊은 체온을 나누며 지냈다. 며칠 후 서울에서 미경의 편지가 도착했다. 손편지엔 곱게 눌러쓴 글씨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서울의 교육청에서 열린 다문화 교육 세미나 현장에서 미경이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태식 씨, 장도에서 보낸 시간들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여기서도 아이들에게 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바닷바람처럼 부드럽고 강한 삶이 있다는 걸요. 장도의 겨울도 조용한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곧 다시 뵐게요. 편지를 들고 회관으로 간 태식은 아이들과 수업을 하던 순덕 여사에게 보여줬다. 얘가 서울 가서도 잘하네. 그쵸. 그래도 여길 잊지 않고 편지를 보내준 게 참 고맙네요. 사람이 진심으로 머문 곳은 마음 안에 오래 남는 법이지. 겨울이 깊어질수록 순덕 여사의 건강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밤이면 기침을 자주 하고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했다. 태식은 병원으로 모시고 나갔다. 섬에서 배편을 타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넘어가 있었다. 검진 결과는 폐렴 초기. 입원까지는 필요 없었지만 절대 안정을 권했다. 엄마, 서울에 가서 지낼래요? 영식이 집도 있고 병원도 가깝고. 아니다. 나는 장도가 좋다. 이곳에서 내가 배운 것도 많고 이젠 가르치는 재미도 있다. 여기서 있을란다. 태식은 그 말에 더 이상 억지로 권하지 않았다. 그저 난로에 장작을 더 넣고 잠든 어머니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엄마, 이번 겨울만 잘 넘기자. 내가 다 지켜줄게. 한파가 몰아친 어느 밤, 마을 전체가 정전이 되었다. 바람은 세차게 불었고 파도 소리는 창문을 울렸다. 태식은 손전등을 들고 이웃집들을 돌았다. 혼자 사는 할머니 댁엔 핫팩과 양초를 놔드리고 회관엔 아이들과 노인들이 모여 추위를 피했다. 형, 나도 같이 돌자. 만수가 옆에서 말했다. 둘이 다니면 빠르잖아. 그날 밤 장도는 어둠 속에서도 따뜻했다. 서로가 서로의 등불이 되었고 추운 겨울의 중심에서 사람들의 온기가 환하게 빛났다. 며칠 뒤 전기가 복구되었고 순덕 여사는 다시 회관에 나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이젠 제법 글씨도 반듯하고 문장도 자연스러웠다. 자, 오늘은 편지를 써볼게요. 가장 고마운 사람에게 말이야.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할머니는 누구한테 쓸 거예요? 순덕 여사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내 아들한테 늦게나마 제대로 쓰고 싶은 말이 있거든. 그날 밤 태식은 어머니가 써놓은 편지를 몰래 읽게 되었다. 고마운 내 아들 태식이에게로 시작된 편지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한때 너에게 글 하나도 가르쳐 주지 못한 걸 후회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해준 가장 큰 교육은 견디는 법과 사랑하는 법이라는 걸. 태식아, 내가 내 아들이라서 참 고맙다. 그리고 내가 다시 웃게 되어 나는 참 다행이다. 겨울은 그렇게 깊어갔다. 장도엔 여전히 눈이 내렸고 바람은 매서웠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마음들은 어느 봄보다 따뜻했다. 그리고 어느 날 태식은 작은 결심을 했다. 회관 한쪽에 교실 하나를 더 만들기로. 엄마, 미경 씨 돌아오면 여기서 아이들 더 많이 가르치게 하려고요. 좋은 생각이다. 엄마도 계속 같이 해줘요. 그럼 내가 이제 은퇴할 나이는 아니니까. 태식은 웃었다. 그 웃음 안엔 겨울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구부, 돌아오는 사람들. 겨울이 끝나갈 즈음 장도엔 잔잔한 기척이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다시 무트로 나갈 준비를 했고
누군가는 섬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변화는 바람보다 먼저 사람들의 표정에서 시작되었다. 태식은 회관 앞에서 나무 데크를 손보고 있었다. 겨울 내 얼었던 나무는 곳곳이 갈라져 있었다. 이젠 봄 오기 전에 고쳐야겠어. 혼잣말을 하며 망치를 들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전하시네요.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시는 성격. 태식은 고개를 들었고 그곳엔 코트를 벗으며 웃고 있는 미경이 서 있었다. 왔어요? 네. 약속 지켰죠? 겨울 지나면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잘 왔어요. 정말 잘 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기다림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미경의 복귀는 섬에 또 다른 활기를 불어넣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레했고, 어른들은 그 고운 말씨와 따뜻한 눈빛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듯 반겼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어땠어요? 태식의 물음에 미경은 마당에 놓인 감나무 가지를 바라보며 답했다. 좋았어요. 그런데 뭔가 계속 빠진 느낌이었어요. 장도에서 보낸 시간은 자꾸 마음을 끌어당기더라고요. 여기가 그만큼 강하게 남았나 보죠. 네, 여기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며칠 뒤 만수는 태식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야, 너 들었냐? 옛날에 서울 올라갔던 병식이 말이야. 다시 들어온댄다. 병식이? 그 조용했던 병식이? 어, 서울서 하던 일 그만두고 이제 섬에서 농사 지으며 살겠대. 그동안 너무 삭막하게 살았다고. 병식은 태식, 만수와 함께 어릴 적 고무줄 새총을 들고 다녔던 친구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서울로 떠났고 그 뒤로는 가끔 소식만 들려왔다. 며칠 후 병식은 짐을 잔뜩 실은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왔다. 여위긴 했지만 얼굴엔 오랜만에 해방감이 느껴졌다. 태식아, 만수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너 진짜 왔네. 근데 왜 이 섬에 다시 와? 그냥. 이제는 내 자리에서 살고 싶어서. 그날 저녁 셋은 술상을 함께 했다. 순덕 여사는 방에서 라디오를 틀고 조용히 웃으며 소리를 들었다. 우리 나이도 벌써 50이 넘었지. 이젠 어릴 적 얘기해도 아무도 요즘 애들 일화 안 해. 만수가 웃으며 말하자 병식도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 살면서 느꼈어. 돈도 일도 결국엔 사람을 위한 건데 정작 사람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 태식은 묵묵히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장도는 사람 냄새가 나지. 그게 이 섬의 힘이야. 그날 이후 병식은 마을 빈집을 수리해 정착을 시작했고 미경은 다시 회관에서 수업을 맡아 아이들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태식은 더 넓은 교실 공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직접 벽을 뜯고 페인트 칠을 했다. 봄 기운이 퍼지며 섬 곳곳엔 새로운 씨앗이 뿌려졌다. 마치 사람들의 마음에도 작은 새싹이 돋는 듯했다. 그리고 어느 날 태식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지금 후회되는 거 없어요? 순덕 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편직 바늘을 멈추고 말했다. 많지. 공부 못 가르친 것도, 어릴 때 너 혼자 내버려둔 것도. 근데 요즘은 덜 후회한다. 왜요? 내가 이제 나한테 웃으며 말하잖아. 그 웃음 하나에 지난 후회들이 조금씩 녹더라. 태식은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 손은 굽고 거칠었지만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며칠 뒤 장도의 작은 마당에서 봄맞이 잔치가 열렸다. 병식이 농사를 시작한 밭 앞에서 아이들과 노인들, 어른들이 모였다. 막걸리 한 잔, 고구마 구운 냄새, 그리고 노랫소리. 그 속엔 돌아온 이들이 다시 뿌리를 내리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형, 우린 결국 다시 이 섬으로 돌아왔네. 만수가 태식에게 말했다. 그러게. 결국 삶이란 건 돌아오는 용기를 내는 일인 것 같아. 맞아. 그리고 그걸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게 고마운 거고. 그날 밤 태식은 어머니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모래 위엔 그들의 발자국이 선명히 찍혔다. 엄마, 이젠 우리도 누군가에겐 기다릴 사람이 됐네요. 그래. 세월이란 건 이젠 우리가 품어줄 차례라는 뜻이지. 장도는 여전히 작고 조용한 섬이었지만
그곳엔 돌아온 사람들로 인해 더 넓고 깊은 이야기가 쌓이고 있었다. 10후. 섬에 남은 사람들. 봄볕이 따사롭게 장도 바다를 감싸던 날. 섬의 풍경은 평온했다. 바람은 살랑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조용한 마을을 채우고 있었다. 태식은 회관 앞 평상에 앉아 나무 의자에 다리를 다듬고 있었다. 미경은 아이들과 함께 봄꽃을 그리던 중 물감 묻은 손으로 창밖을 보며 소리쳤다. 태식 씨, 그 의자 또 고치는 거예요? 응, 이게 삐걱거리더라고요. 누가 안다가 넘어진다고 할까봐. 이젠 사람보다 의자 걱정을 더 하시네요. 사람이 앉는 의자가 편해야 사람도 편하게 머무는 거잖아요. 미경은 피식 웃으며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갔다. 그 웃음 속엔 이곳에서의 삶에 대한 애정이 배어 있었다. 만수는 이제 장도에서 작은 바지선을 몰고 있었다. 간혹 외지인들이 들어올 때 물건을 실어 날랐고 그 틈틈이 농사일도 도우며 섬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었다. 형,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장도에 눌러앉을 줄 누가 알았겠냐? 만수는 방앗간 앞에서 기름떡을 씹으며 말했다. 누가 알았겠냐? 우리 어릴 땐 다들 도시 가야 성공한다고 믿었는데. 근데 결국 돌아온 우리가 더 잘 웃고 사는 거 보면 인생이란 게 꼭 멀리 나간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둘은 웃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잠시 바다를 바라봤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의 유년을 기억하고 지금을 받아들이는 듯 잔잔히 숨 쉬고 있었다. 순덕 여사는 요즘 한글 공부가 취미였다. 아이들 수업이 없는 시간엔 혼자 조용히 받아쓰기를 하고 종종 미경에게 일기를 보여주며 첨삭을 부탁했다. 이거 내가 쓴 건데 맞았는지 봐줘. 미경은 받아든 노트에 적힌 글을 천천히 읽었다. 오늘은 햇볕이 좋아서 마당에 앉아 있었다. 새소리도 좋고 아이들 뛰노는 것도 듣기 좋다. 나는 늦게 배웠지만 지금 배워서 다행이다. 이 글을 내 아들 태식이가 언젠간 읽어줬으면 좋겠다. 미경은 살짝 목이 메었고 순덕 여사는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쳤다. 에이, 뭐 그런 걸 읽고 그래. 선생님. 정말 멋진 글이에요. 미경아. 늦게라도 이렇게 내 마음을 글로 남길 수 있는 게 참 행복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장도의 초등 분교가 정식으로 등록된 것이다. 몇 해 전 폐교된 분교 자리를 주민들과 함께 개조해 미경이 교사로 정식 부임하게 되었고 순덕 여사는 명예조교로 소개되었다. 입학식 날 작은 운동장엔 화사한 색의 풍선이 떠 있었고 태식은 동네 청년들과 함께 의자 나르고 음향 설치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순덕 여사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입학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졌다. 오늘 장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땅에 배움과 사랑이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그 순간 태식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들고 흐뭇하게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다. 그 표정은 태식이 어릴 적 처음 받아쓰기 100점을 받아왔을 때 자랑스럽게 웃던 그 얼굴과 닮아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잔치가 끝나고 별빛이 환한 섬길을 함께 걷는 태식과 미경. 이젠 정말 학교가 생겼네요. 당신 덕분이죠. 당신이 아니었으면 그냥 마을 수업으로만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럼 이젠 저도 장도 사람인가요? 당연하죠. 돌아오는 사람도 머무는 사람도 결국 같은 장도 사람이에요. 잠시 후 그들은 순덕 여사가 있는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태식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참 좋았다. 이렇게 좋은 날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어 참 다행이야. 태식은 어머니 곁에 앉아 말했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때나 포기하지 않았던 거. 그게 지금의 시작이에요. 순덕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제야 안다. 가장 좋은 공부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란 걸. 장도는 여전히 조용하고 바다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그러나 이 작은 섬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상처도, 후회도, 기쁨도, 노력도 간직한 사람들.
그리고 서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남아있는 그들 덕분에 섬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섬에 남은 사람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